내가 실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지 운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지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대비책 정도는 마음으로 먹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어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편입니다. 기준은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계속 근데 그때 김작가 TV 나왔을 때도 그렇고, 네. 계속 지수가 올라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막 그 종목을 찾는 방법이나 노하우나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긴 좀 그래서 네. 우선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패턴대로, 여기 돋보기 옆에 보이시죠? 네. 여기에 상한가라고 치면, 상한가, 하한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딱 클릭하면 오늘 하루 동안 나왔던 상한가 간 종목, 오늘 하루 동안 상승한 종목, 보합한 종목, 하락한 종목, 하한가 종목 이렇게 다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상승한 종목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 제가 아까 틀어놔서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승한 종목, 상한가 간 종목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한가 간 종목부터 볼 때 여러분들 여기 전체를 다 봐야 되고 등락순으로 보고 거래량은 한 10만 주 이상, 그 다음에 가격은 1,000원대 이상, 그 다음에 금액은 최소 거래량이 한 100억대 이상 정도 나오는 사용자 설정을 하시면 여기 100억을 치면 되거든요. 100억 치고 뭐 확인하면 하루 동안 거래량이 100억 이상 된 종목, 상한가 간 종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다 나와요. 상승 종목. 그러면 상한가 간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로 트레이너들의 사실 영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우량주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 상승을 급등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여러분들 지수랑 같이 공부하면 아,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었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 하기엔 조금 어려우니까 등락폭도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거나 너무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니면 너무 단기성 태반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을 눌려놓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기업들부터 보세요. 그러면 신세계 건설하면 그래도 신세계니까 좀 본 것 같네. 근데 이미 많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급등을 했다라는데 끝내지 말고 얘도 이 급등하기 전에는 지수보다 강했을까? 이걸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자 12월 달에 우리가 생각보다 지수가 어땠어요?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얘는 이렇게 같은 기간에 딱 볼게요. 얘는 어때요? 치고 올라왔네요. 그죠? 네. 자 12월 초부터 움직임이 달랐어요. 자, 요 날부터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12월 1일 날 지수를 앞에 돌파를 못했죠, 이때는. 네. 12월 1일 날. 네. 같은 날 얘는 앞에 하락했던 폭만큼 지수가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얘는 어때요? 돌파했죠. 돌파를 했죠. 네. 오? 여기서 우리 뭐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그리고 매수를 뭐 어디서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디서든지 매수를 하게 되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장중에 볼 필요도 없어요. 장 끝나고 다음날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날 매수를 해서 보니까 12월에 이렇게 조정받는데도 얘는 어때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움직임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이걸 그죠? 사기 전에 이 신세계 건설 말고 이때부터 다른 봤어요. 건설 섹터도 오른쪽 좀 봐야 올랐겠죠. 되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비슷한 흐름이에요. 근데 건설주들도 괜찮았거든요. 이 12월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죠. 그렇죠. 그죠? 여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는데 네. 모든 종목이 항상 이렇게 오르진 않을 거잖아요. 떨어지는 건 왜 떨어지는 건 어떤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주도주일 것 같았는데 네. 떨어지는 데는 자, 왜? 이게 이제 투자자가 핵심이어야 되는 공부법이에요.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김 작가님이. 저도 예전에 처음에 이거를 개발하고 만들고 매매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처음에는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분석한다고 떨어지는 주식이 안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우리가 분석한다고 해서 그 주식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렇죠. 네. 어차피 결과가 변함이 없는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네. 떨어지면 손절 끝. 쓸데없는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이걸 떨어지는 이유를 찾으면서. 네. 100%의 기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기준을. 아... 그러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님의 기법 자체가
모든 종목은 높은, 마찬가지예요. 확률이 높은 맞아요. 찾은 거고. 맞아요. 거기에 베팅하는 거고. 당연하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없고 주식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여야 돼요.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는데 자꾸 일반인이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피터 린치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피터 린치는 가치 투자잖아요. 10개의 종목을 사서 네. 6개만 올라도 훌륭한 수익이다. 투자자다. 맞아요. 수익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확률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내가 승률 60%만 나와도 잘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확률을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확률 싸움인 거예요.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죠. 그래서 확률 값인 거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절하는 방법도 사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시장보다 약하다고 판단이 들면 손절해 줄게요. 손절. 아니면 내가 매수했던 기준 대비해서 뭐 5%가 빠지면 손절, 10%가 빠지면 손절. 이거를 딱 구간을 정해놓고 명확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구간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이 종목이 단기적인 악재야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목을 막 깊게 분석해요. 이 종목이 이제 와서 물리니까 매출액이 얼만데 요번 실적 기대되는데 이런 순간 손절 못하고 물 타다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예전에 만도를 손절하려고 네,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점 하한가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손절을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시장에 휘둘리지도 않고 유행에 휘둘리지도 않고 남의 말에 전문가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유튜브를 끊고 본인 공부를 하는 날이 진짜 성장하는 날이에요. 끊으면 안 돼. 대표님 이전에 말했던 네. 내가 나중에 더 오를 거를 알았지만 네. 난 이때 팔았다고 한 게 여기서 다 적용되는 거고. 맞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 모든 확률이 어쨌든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쪽으로 만들어 놨고 난 거기 계속 맞춰야 되니까. 네, 나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이지 다른 걸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만약에 나는 제 투자 성향이라면 이런 종목은 뭐 짧게 이런 데서 판다면 저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은 여기까지도 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직업적 특성이기도 해요. 저는 전업 투자자니까. 10년을 넘게 주식 투자로만 제 벌이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뭐 채널이나 뭐 책을 팔거나 뭐 어떤 큰 수익을 얻는 행위를 그동안 안 하고 전업 투자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빨리빨리 쉐어를 했어야 돼요. 저한테는 이게 큰 단점이에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잖아요. 저희 전업 투자자들보다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수익금 대신에 수익률로 전업 투자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고. 왜냐하면 월급이 나오니까 또 여유 자금이니까 내일 당장 지금 수익이 안 나면 이번 달에 뭐 생활비가 없고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는 습관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면 이런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투자자로 성장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큰 힌트를 드렸으니까 반드시 공부하세요. 실천하셔야 돼요.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들 3일 안에 저하고 똑같이 지금 이 보는 모습과 똑같이 매일같이 공부를 하세요. 최소 지수가 폭락하는 날이라도 그날만이라도 반드시 이런 종목을 찾아서 그 추이가 어땠는지 관심 종목을 이렇게 모아놓고 살펴라도 보세요. 내가 선택했던 10종목 해놓고 이 10종목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매일매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뽑은 거에 뭐 가지고 온 종목 아니잖아요. 이 종목을 여기 거는 사실 제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줬다면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만들어진 끼워 맞추기식의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날 오른 주식도 많네요. 그럼요. 여기 보면 한국파마도 조금 유명하죠. 한국파마 잘 모르시나요? 들어봤어요. 종목을. 네. 주식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조금 좀 작아 보이네요. 시총이 2천억 정도니까 조금 작아 보여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그렇죠. 좀 큰 종목 위주로. 네, 롯데쇼핑. 크다. 네, 롯데쇼핑. 쇼핑주들 다 어때요? 별로죠. 안 좋은데. 네, 다 별로예요. 2월달 때부터. 근데 지수가 원사이드로 오르면 제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원사이드. 어떤 거냐면 키높이를 해요. 그렇죠. 네, 섹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망한 섹터들이 전부 다 고점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가격 한계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더 이상 개미들이 근접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때는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그때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어디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론가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랬죠. 섹터의 선순환이에요. 그럼 쇼핑에 관련된 선순환이 최근에 이제 불어오기 시작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미 이때 사실 섹터로서 그 지수보다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11월 달에 10월 달, 11월 달에 조금 빨리 일단 움직임이 보였네요. 10월 달에 이렇게 내려왔던 네. 주식이었는데 올라갔네요. 그죠? 10월 달에 이 섹터들을 먼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봤으면 아마 이때 얘는 지수를 이기고 있구나. 내가 나중에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재미난 사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좀 깊게 반복적으로 보면 네. 지금 제가 찾는 대부분의 종목들의 힌트가 있어요. 내가 매수하고 나서 섹터는 언제 나와요? 보통 팍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나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요. 없었죠. 네. 대부분 한두 달이 지나고 올라옵니다. 그렇네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서 세력들은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차트가 지수보다 강합니다라고 하는 게 세력이 매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매집을 하고 차트보다 강하니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올려주는 거는 누가 올리는 거죠? 세력이 올렸겠죠. 그게 누군지는 우리가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근거를 상대로 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력을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투자를 하자가 제 논리예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가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지 사실 면밀히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어쨌든 사 모으려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사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수급 상황이라는 게 생겨요. 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생기죠.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오르죠.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미 그 힌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죠. 근데 자, 처음에 이때 찾았을 때보다는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때요? 위에 있죠. 조금 위에 있죠. 이런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처음에 이거를 매일 같이 돌려보면 이런 자리들이 보여요. 자, 이런 자리들은 어때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죠. 사기 좋을 때네. 네, 사기 좋을 때죠. 네. 별로 부담스러운 가격대도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에서 우리가 찾아서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하려면. 그런데 이런 가격대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가격대죠. 이게 신호가 보였던 그 첫 번째 순간에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를,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냥 내가 지금 살 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과거의 시작점이 지수보다 강했는지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모양의 차트가 나왔을 때, 이거 롯데쇼핑이랑 비슷하네? 이거 현대모비스랑 비슷하네? 이렇게 되면서 포트를 구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제가 수익과 손실이 나면 원금을 늘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개월 단위로 주식시장은 사이클을 만들어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거든요. 네. 그러면 반드시 그 주도주도 체인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업태가 많이 오르던 주식이 보합을 가거나 네. 가격 조정을 거치거나 그러면 이제 섹터가 바뀐다는 네. 거예요. 그 섹터가 바뀔 때라도 내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체인지를 하면서 하면 꽤나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포지션을 잡는데 반대로 어떤 경우도 많냐면 이렇게 지수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데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저점을 깨고 막 폭락을 해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 지켜줄 거예요, 아마.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저점에서 지켜줍니다. 센 종목들은. 근데 만약에 폭락을 하면 그러면 손해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손해 보는 돈으로 이 밑에 계속 물타기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아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냥 손절매. 매도해야 돼요. 자, 근데 아집이 된다. 그럼 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반대 시나리오가 나와서 지수 폭락하면서 얘도 같이 폭락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지수랑 똑같은 움직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손절을 못하고 계속 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시장보다 약한 종목만 사모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손절하면 뭐가 생겨요? 더 센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 요만큼 뭐 손절해봐야 폭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수익 내면 폭이 이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손절을 짧게 수익을 길게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야, 전에 대표님 그 주식 계좌 한번 보여줬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네네. 이익 난 것도 네네. 마이너스 난 것도 네네. 있고.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확률이 내가 높은 쪽이니까 확률이 높은 쪽이 많이 맞아요. 있으면 빨간색이 많아지고. 맞아요. 이게 틀릴 때가 당연히 있으니까 맞아요. 파란색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루에 10종목,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쪼개서 매매를 하면, 네. 그러면 저희 히트를 많이 드렸는데, 이걸 또 쪼개서 매매하면 분봉으로도 볼 수 있고, 테마주 급등락이 심한 종목까지도 나중에 가요.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그러면 직장인들은 근데 테마주 급등주를 잘 못해요. 왜냐면 오전장에 매매해야 되고, 오후장에 매매해야 돼요. 저도 이런 촬영 스케줄이나 서울 올라오고 이러면 매매 잘 안 돼요. 그런데 직장인들 더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실력이 빨리 안 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량주를 통해서 매매를 하면 이게 템포가 좀 느려요. 지금 이게 3개월 기준이잖아요. 근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3일, 이틀 이런 기준으로 등락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으로 매매하기가 사실 조금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좀 벅차요. 근데 뭐 직장인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충분히 스스로가 찾을 수 있다. 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케미칼도 이미 이때 자, 롯데케미칼도 지수 봐야죠. 네, 지수랑 똑같이 또 보는 거예요. 이제 딱 지수 봐야죠. 먼저 하시네요. 네. 네, 이제 좋아요. 이제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진짜 돈 공부를 하는. 자, 얘는 9월부터 10월까지 쫙 내다 하고 올랐어요. 네. 그죠? 8월 이미 9월 달에 이미 저 시장보다 많이 강한 종목인데요. 라고 9월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자, 8월, 9월. 자, 어때요? 강하네요, 강하네요. 확실히 느껴지죠? 네네. 그죠? 네. 네, 8월부터 9월까지 딱 2달만 볼게요. 네. 8월부터 9월까지. 자, 얘는 어때요? 이미 이때는 근데 판단하기 조금 애매하죠. 네. 왜 이렇게 올랐으니까. 비슷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약간 간신 종목에 넣어놓고. 네, 그렇죠. 긴가민가 하는데 간신종에 넣고 언제 확실해졌냐면 요때 약간 확실해졌어요. 이게 왜일까요? 왜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같이 했으니까 조금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아요, 김 작가님도. 9월. 여기네, 여기. 네네네. 여기. 네,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네.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여기랑. 제가 동그라미 친 날의 주가와 최고점의 주가의 차이를 보세요. 여기와 여기. 자, 여기와 여기. 네. 어때요? 덜 떨어졌네요. 맞아요. 금방 회복한 거죠. 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같은 기간 안에 지수는 여기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처에. 오지 못했죠. 근데 얘는 어때요? 거의 회복했네. 거의 회복했죠. 이때 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수보다 세네. 그럼 이때 포트를 편입을 안 했더라도 요때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죠? 그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내가 이때부터 얘 시장보다 센 것 같은데 관심 종목 넣어 잘 모르겠어. 내가 매수 타이밍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점수를 매기는 거야. 얘는 한 2등급. 근데 요때 딱 보니까 1.5등급. 그러다가 이때 이제 완전 1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야 되네. 네, 이때는 1등급. 오케이, 이제는 내가 눌림 올 때 매수를 해볼래. 그리고 얼마나 좀 기다리자? 한두 달 그냥 한번 기다려볼래. 요렇게. 비슷하죠? 패턴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확실히 느껴지죠? 네. 9월에 폭락했는데 얘는 9월에 직전에 지수를 다 깼잖아요. 네. 근데 얘는 위에서 놀죠. 네. 위에서 놀죠. 그럼 우리는 이미 이때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 지수. 당연히 틀릴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가 받는 종목 거의 승률이 높네요. 높죠? 확률이 높아요. 네, 확률 높죠. 확률 높아, 네, 확률 확률 높아. 높죠. 왜냐하면 지수를 없으니까. 이기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률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야, 재밌네요. 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차트 공부 재밌네. 재밌죠. 이러니까 재밌죠. 이게 이제 진짜 돈 공부예요. 제가 알려주고자 하는 진짜 공부예요. 재밌어요. 네, 이런 게 공부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금리를 배우고 차트, 뭐 이동평균선, 뭐 봉의 모양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뭐 양봉의 모양에 따라서 망치형이니 영망치형이니 이동평균선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라는 기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기준 안에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질문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대표님 저는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는데 코스피 지수를 봐야 될까요? 그럼 코스닥 지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코스피 지수만 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종목별로 다 이렇게 하면 공부 못해요. 힘들어서. 아니 근데 몇 종목 못해요. 자기가 코스닥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코스닥 지수는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편이에요. 100일 중에 90일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일 중에 90일을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 10일 때문에 내가 공부를 나눠서 하면 10시간만 봐도 되는 공부를 20시간을 하는 거예요. 시간 대비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를 믿고 이 방법을 만든 저를 믿고 네. 코스피만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만약에 네. 그분이 코스닥만 투자하는 분이에요? 네. 자기는 코스피를 투자 안 해? 그래도 코스피만 보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 오히려 코스피만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또 급등락도 심하고 오히려 코스피 시장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지수의 추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읽기가 어려운 경우가 어차피 많아요. 섹터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같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코스피부터 내가 다 보고 이거 연습을 끝내놓고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도 제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구분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코스피를 가지고 기준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여러분들 아는 주식들도 다 이걸로 네. 검증이 되죠. 네. 그리고 뭐 또 참 좋은 여행주들도 자 네. 이미 자 시장보다 여행주. 시장보다 약한 주식들이었는데 자 움직임이 이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8월부터 사실 얘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8월부터 8, 9, 10, 11 정체 8, 9, 코스피는 10, 네, 코스피는 정체 오히려 하락. 근데 얘는 어쩌? 상승하네요. 그죠? 우상승하죠. 그러면 딱 견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행주들이 좀 좋네. 가나? 네, 가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행주들이 좋다 생각해서 여기 샀어요. 근데 손절을 여기를 그리며 시나리오를 그러면 손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살 건데라는 기준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럼 내가 판단이 들고 여기서 사든 나는 어쨌든 내가 보는 건 어디예요? 이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구간 어디서 사든 문제가 되나요? 없어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살 건지가 정해지면 얼마치를 살 건지 매수하고 나서는 어떻게 팔 건지 손절은 어디 살 건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는 대충 5,500원에 사서 5,500원대는 충분히 살 수 있었죠. 지수보다 강한 것도 하긴 했고 그럼 5,500원에 한번 사가지고 내가 수익은 한 20% 볼래. 손실은 한 10% 볼래. 이렇게 하고 시나리오 짜놓고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20% 바로 나오죠. 아니면 기간값으로 나는 처음에 1차 목표 수익은 20%에서 한번 팔고 네. 나머지는 그래도 한 두세 달 볼래. 기간값으로 매도를 하는 전략을 세워도 되겠죠. 왜냐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지수보다 강한 신호가 나오고 한두 달 보유하고 나서야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한두 달. 그죠? 네. 계속 그랬죠, 지금. 네. 차트가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도 여기서. 사람들이 이쯤에서 이거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 시점은 뭐 자기가 10%든 20%든 정하고 팔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팔아야 되는지는 어쨌든 주도주가 꿈틀꿈틀 하다가 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가 될 거니까 내가 뭐 10%, 20% 팔면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걸 미리 파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도대체 어디 기준으로? 근데 그런 건 기준이 없어요. 그런 건 대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공부의 관점이라 하면 이런 종목들을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좋으니까 뭐 10%에서 다 팔고 빨리 섹터를 바꿔서 다른 섹터도 보는 게 좋고 실력이 좀 많이 쌓이면 뭐 20%도 보고 30%도 보고 근데 확률값은 수익을 길게 높게 볼수록 더 떨어져요. 확률값은.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를 주식은 만약에 거의 90%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오르는 주식은 뭐 10종목 중에 7종목밖에 안 될 여기까지 안 가고 있겠죠. 또 그렇죠.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일단 주도주가 아닌 건 확실해요. 그죠? 여기서는 확실한데 내가 살려고 했던 시점이 언제여야 된다? 너무 이런 자리는 안 된다. 여기도 거의 초입이죠. 네, 그죠? 그렇네요. 요렇게 봤을 때 초입이구나. 내가 살려고 하는 시간이 별로 고점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일 공부하시면 됩니다. 야, 재밌네요. 네. 이게 차트 공부예요. 야,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가격 한계 이론 뭐 이런 거 네네. 말씀하셨죠. 그래서 네네네네. 끝까지 올라갈 수 없다. 네. 근데 가끔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해외로 치면 뭐 테슬라라든가 한국 치면 뭐 신풍자에 거기 좀 해당된다. 네. 근데 결국에는 얘들은 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근데 그거를 네. 왜인지를 분석하려고 하면 공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를 못하고 매도를 못해요. 그런 잡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잡정보들을 저는 경계하는 편이에요.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안 보고 잘 안 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잘 안 봐요. Y를 조금은 내릴 필요가 있는 거네. 네.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는 거에 대한 Y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폭락도 쉽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한 달 만에 50% 폭락했죠? 뭐 1억 들어가 있었으면 꼭지에서 1억 들어가 있어서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여기까지 올랐다라고 하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뭐 많이 오르는 거는 뭐 크게 저한테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 이런 종목들을 보고 배합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뭘 해도 돈을 버는데 굳이 내가 이런 종목을 해야 되나? 내가 아는 대로만 돈 벌면 되지.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종목으로, 제가 아는 방법으로만 투자를 야. 하는 편이에요. 자, 요런 차트 투자. 지금 뭔가 장점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단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괜찮아요. 공부를 할 만해요. 차트 투자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주니까. 그리고 공부법을 제시해주니까. 그리고 어떤 시장의 흐름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죠. 네, 그런 공개도 없고. 어렵다. 그래서, 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들도 많아요. 뭐 상한가 갖는 종목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트레이너들 뭐 유튜브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 상위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단기 매매 할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과정 중 안에서도 대부분 이 원리가 똑같아요. 같은 종목 안에 같이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도 강한 종목을 찾는 거고 그 기준을 이제 거래대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매매가 다 똑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경험치라는 게 쌓이고 경험치가 쌓여야 다음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꾸 아무것도 기준이 없는 사람이 자꾸 급등주만 바라보고 이런 신풍제약 이런 것만 막 상 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사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고 손절하면 올라가고 막 이런 경험을 하는 이유가 내 기준 없이 그냥 백날 첫날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을 벌진 몰라도 그 돈이 부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절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래서 노력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럼 이 영상이 딱 끝나고 하루에 2시간씩 나는 그러면 차트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을래. 그래서 5종목을 매월 매매를 해볼래. 이렇게 공부를 하면 1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야 되는 종목, 뭐 네. 대장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거든요. 주도주. 네. 매수하지 않는 종목의 기준은 뭐예요? 우선은 첫 번째는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내 시장은 계속 오르는데 한 달 기준으로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이 오르지 않는 경우 혹은 반대로 빠지는 경우 이런 종목들은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매수를 대장주의 하지 않아요. 반대인 소외주. 네,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본 잠식인 종목들은 절대 매매하셔서는 안 돼요. 특히 10월부터 3월까지는 더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주식들이 3월 달에 우리 감사 시즌이에요. 맞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인데 그 자본 잠식인 종목들은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제출하지 못하고 상패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자본 잠식 종목들, 동전주들, 또 시가총액이 너무 약한 종목들 이런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한 4개월 전, 뭐 6개월 전, 그러니까 10월부터 3월까지 혹은 12월부터 3월까지는 내가 어떤 좋은 기준이 있더라도 자본 잠식이나 기업의 재무제표가 나쁜 종목은 매매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상패를 피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피해도 큰 돈을 잃는 거는. 맞아요. 피하겠네. 상패만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네. 지금 요즘엔 사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맞아요. 사실 기존에는 거의 돈을 잘 못 벌었잖아요. 네네. 특히 박스페이스 때는. 네네. 사람들이 주식도에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0년 경력 가지고 계신데.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이죠. 사실 욕심이에요. 내 실력으로 번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1권에서 책의 1권에서 계속 담았던 이야기지만 운으로 수익 내는 거는 전부 다 독이에요.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쓴 책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실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지 운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력으로 돈을 버는 돈을 가치 있는 돈이라고 여기고 내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돈을 버는 돈을 가치 있는 돈이라 여겨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운으로 버는 돈을 내 실력이라고 착각해요. 저 역시 그랬어요.
지수가 뭐 과거에 이렇게 원사이드로 올랐던 1000에서 2000을 갔던 그 무렵에 네. 저는 가치 투자의 대가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조선주를 매매를 계속 가치 투자로 삼아왔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지만 결국에는 반에 반토막이 났죠. 마이너스 70%까지 서브프라임을 맞고 폭락을 했으니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들이 다 깨졌어요. 아, 나는 과연 진짜 이 기업의, 이 업태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 폭락을 하고 나서야 뉴스가 나와요. 실적이 악화됐네, 수주가 캔슬됐네. 근데 이미 나한테는 주식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손절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이미 이거를 내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전 재산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50%가 오니까 그 멘탈을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경우에 가치 투자를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투자를 진행을 하든 간에, 결국엔 여러분들 시나리오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시나리오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운으로 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이클 잘 타고 뭐 그렇죠. 네, 무식한 게 장땡이라고. 비트코인 300, 400만 원대부터 그냥 월급 모을 때마다 비트코인 사서 계속 사가지고 결국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봐서 1, 20억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했던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버는 과정 중에서 본인도 경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어느 순간이 오면 아, 이건 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경계를 하지 않는 순간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으로 뭐 혹은 다른 투자물에 운으로 20억을 벌었다 칠게요. 근데 이거 내 실력인 줄 알고 다시 20억 이상을 투자를 하면 그건 다시 깡통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운으로 버는 건지 운으로 벌지 않는 건지 그걸 늘 경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 김 작가도 사실 2020년 3월 19일 그 근처 때까지 저는 이제 코스피가 2200인가 2400인가 그때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100포인트씩 떨어질 때마다 이제 얼마씩 계속 더 넣었어요. 거의 바닥까지도 계속 더 넣었어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지수가 강하게 오르면서 주도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투자 시간을 좀 많이 벌었다 생각해요. 맞아요. 많이 벌었죠. 네. 근데 이게 운인지 실력인지 좀 헷갈려요. 김 작가는 김 작가의 좌우 주식 이야기 한 번씩 했잖아요. 네, 헷갈려요, 저는. 김 작가는 김 작가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내려올 때마다 사모았던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 오르면 안 판다라는 시나리오도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네이버니까 혹은 카카오니까.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지는 게 사실 쉽죠. 근데 어렵죠. 근데 김 작가는 원체 많은 이 사람들이랑 만나보고 가치 투자의 대가분들이나 가치 투자를 잘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나 거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신념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지수가 올라서 나는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닌가 생각 솔직히 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이런 거예요. 그때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그 수익은 안 나오잖아요.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김 작가가 시나리오가 100포인트씩 내려갈 때마다 사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나눠서 그걸 사겠다라는 본인의 실력의 시나리오가 없었다면 그 수익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익의 금액도.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수익 금액이 줄었겠죠. 그쵸, 근데 그쵸. 김 작가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이 이후에 사는 건 내 시나리오가 아닌 걸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잃을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약간 무섭거든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운으로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가 돈을 빼야 되나 싶기도 그래, 하고. 아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 작가가 계속 뭐 몰빵하고 계속 뭐 포트폴리오 100%다 채워서 막 매매를 하고 또 이렇지도 않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미 수익을 이만큼 쌓아놓으면 시나리오들 이만큼 쌓아놓으면 요만큼 잃는 데에 대한 손절을 확실히 하게 돼요. 어차피 버는 돈이니까. 한 3천만 원 손절해도, 뭐 2천만 원 손절해도, 오케이, 내가 어차피 버는 돈이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나중에는 매매를 횟수를 자주 하다 보면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저는 그런 시나리오 자체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 운과 실력의 경계를 딱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가 있었냐, 없었냐. 네. 내가 가진 시나리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주식을 사도 상관없어요. 단지 제가 기준으로 주는 거는 내가 매도를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대비책 정도는 마음으로 먹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까지 먼저 갈 건데. 김 작가는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100포인트 빠질 때까지 계속 사모았기 때문에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스로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주식 해야 된다니까 뭐 고점인 상태에서 주가가 엄청 높은 상태, 신풍제약 이런 거 막 20만 원일 때 막 이럴 때 막 몰빵 뭐 다 사가지고 뭐 40만 원 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10만 원 왔을 때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신분제약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예요.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확률 값을 더해줄 만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아까 지수로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 기준을 만드는 법을 하도 많이 설명을 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데 힘들면은 그냥 저한테 배우거나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한테 그냥 책 보세요, 그냥. 네. 똑같은 말 하기 저도 힘드니까. 앞으로는 네. 요 영상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도 이제 조회수 올라가고 그 설명 더 안 해도 되고 눈이 좋고 매부 좋고. 도현이 좋은지 알겠는데 나는 뭐가 좋아지? 자, 네, 좋아요. 다음 질문 네, 가시죠. 가겠습니다. 네.